안녕하세요. SK 정책센터입니다. 오늘은 2026년에 달라지는 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제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소소한 조정이 아닙니다. 정말 오랜만에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큰 변화입니다. 혹시 작년에 임대주택이나 주거급여를 신청하셨다가 떨어지신 분 계십니까? 차 때문에 탈락하셨다고요? 소득이 몇만 원 넘어서 안 됐다고요? 아니면 통장에 목돈이 잠깐 들어왔다 나갔는데 그것 때문에 재산으로 잡혀서 떨어지셨다고요? 그런 억울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셨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2026년부터 기준이 달라집니다. 차량가의 기준이 올라가고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재산 심사 방식도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작년에 아깝게 떨어지셨던 분들 중에 올해 기준으로 다시 신청하면 충분히 통과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전국에 수만 명이 넘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1인 가구 어르신들께서는 이번에 가장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소득 기준이 무려 7.2%가 올라갑니다. 역대 최대 인상폭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깁니다만 하나하나 다 중요한 내용이니 메모 준비하시고 가족분들과 함께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이 영상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내용 5가지를 먼저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기준이 올라갑니다. 기존에는 차량가액 약 3,708만 원이 넘으면 탈락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이 기준이 4,2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중형차나 전기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모든 복지 혜택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대폭 인상됩니다. 특히 1인 가구는 7.2%가 올라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인 월 115만 원에서 123만 원으로 8만 원 높아집니다. 세 번째, 주거급여 지원 금액이 올라갑니다. 서울에 혼자 사시는 분들은 월 최대 35만 원 이상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은 월 최대 30만 원 수준입니다. 네 번째, 재산 심사 방식이 합리적으로 바뀝니다. 일시적으로 목돈이 들어왔다 나간 경우 사용 내역을 증빙하면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됩니다. 다섯 번째, 어르신들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이 크게 늘어납니다. 단순한 집이 아니라 식사, 건강관리, 여가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5가지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SK 정책센터는 어르신들과 저소득 가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정부 복지 정책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채널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소식이 올라올 때마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이렇게 큰 변화를 결정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를 조금 올리는 게 아니라 제도의 방향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초고령 사회 진입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1인 가구 어르신, 2인 가구 어르신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주거 지원이 정말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인 가구 소득 기준을 다른 가구보다 더 많이 올리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존 기준이 너무 까다로웠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차 한 대 때문에 또는 소득이 불과 몇만 원 넘어서 탈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정책의 취지는 저소득층을 돕자는 것인데 현실에서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제외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바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물가 상승 반영입니다. 차값도 올랐고 생활비도 올랐고 전반적인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기준은 5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번 조정은 그 현실을 뒤늦게나마 반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가장 억울하게 탈락하셨던 이유가 바로 자동차 때문이었습니다. 차가 있다는 이유로 탈락하셨던 분들, 이번에 정말 주목하셔야 합니다. 기존 기준은 차량가액이 3,708만 원을 넘으면 임대주택이나 수급자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이 기준이 4,2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약 500만 원 가까이 상향된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랜저, K5, 소나타처럼 중형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이런 차들이 보통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입니다. 기존 기준으로는 아슬아슬하거나 초과였는데 이제는 여유 있게 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오닉, EV6, 니로 EV 같은 차들이 보조금을 받아도 4천만 원 전후 수준인데 기존엔 초과였지만 새 기준으로는 가능해집니다. 또 최근 몇 년 사이에 차를 구입하신 분들, 차값이 많이 올라서 억울하게 기준을 넘으셨던 분들도 이번에 구제가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박씨 할머니입니다. 72세이시고 혼자 사십니다. 소득은 기초연금 30만 원이 전부입니다. 누가 봐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차가 있으셨습니다. 2020년에 중형 세단을 3,500만 원에 구입하셨는데 현재 시세가 3,800만 원 정도입니다. 작년에 신청하셨다가 차량가액 기준인 3,708만 원을 90만 원 초과한다는 이유로 탈락하셨습니다. 단 90만 원 차이였습니다. 지방에 사시니 병원 갈 때, 마트 갈 때 차가 없으면 정말 곤란하십니다. 그런데 차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탈락이라니 정말 억울하셨을 겁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새 기준인 4,200만 원과 비교하면 박씨 할머니의 차 시세 3,800만 원은 400만 원의 여유가 있습니다. 충분히 통과입니다. 박씨 할머니는 2026년 1월에 다시 신청하실 계획입니다. 이번엔 반드시 붙으실 겁니다. 차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급자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차가 기준 안에 드는지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을까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보험개발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차량 시세 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차량 번호만 입력하시면 현재 시세가 바로 나옵니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급자 신청하려고 하는데 차량가액 좀 확인해 달라고 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조회해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차를 처음 살 때 가격이 아니라 현재 시세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5년 전에 5천만 원 주고 사신 차라도 지금 시세가 3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중고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내려가니까 사신 지 오래된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차가 두 대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경우에는 가장 비싼 차 한 대만 계산합니다. 승용차 3천만 원짜리와 경차 1천만 원짜리가 있으시면 비싼 차 한 대인 3천만 원만 봅니다. 두 대를 합산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택시나 화물차처럼 영업용으로 쓰는 차량은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재산으로 잡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핵심 변화는 소득 기준 완화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개념 설명이 필요하니
천천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 모든 복지 혜택의 기준이 되는 숫자가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소득을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준이 올라가면 더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6년에 이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오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6.51%가 인상되어서 약 649만 원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1인 가구는 무려 7.2%가 올라서 약 256만 원이 됩니다. 4인 가구도 많이 올랐지만 1인 가구가 더 높은 인상률을 보이는 것이 눈에 띕니다. 왜 1인 가구 인상률이 더 높을까요? 정부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겁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외롭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를 더 두텁게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까지 지원 대상이 됩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56만 원이니까 48%를 계산하면 약 123만 원이 나옵니다. 즉, 월 소득 인정액이 123만 원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작년 기준은 115만 원 정도였으니 8만 원이 올라간 것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으로 30만 원을 받으시고 예금이 1,000만 원 있으신 경우를 보겠습니다. 실제 소득은 30만 원이고 예금 1,000만 원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1,000만 원을 24로 나눠 약 41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소득 인정액은 71만 원이 됩니다. 이 정도라면 주거급여 기준에 여유 있게 해당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근로소득, 즉 직접 일해서 버신 돈은 30%를 공제해 줍니다. 100만 원을 버셔도 7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사업소득도 비슷합니다. 자영업을 하시면 매출 전체가 아니라 경비를 제외한 순이익만 계산됩니다. 하지만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 같은 재산소득은 전액 잡힙니다.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공적 이전소득도 전액 소득으로 잡히지만 기초연금이 월 30만 원 수준이라 영향이 크진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김씨 할아버지입니다. 18세이시고 혼자 사십니다. 국민연금으로 월 60만 원을 받으시고 예금이 2천만 원 있으십니다. 작년에 주거급여를 신청하셨는데 소득 인정액이 118만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준이 115만 원이었기 때문에 단 3만 원 초과로 탈락하셨습니다. 국민연금 60만 원으로 월세 내고 병원비 내고 생활비 쓰면 남는 게 없는데 3만 원 차이로 탈락이라니 정말 억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2026년 기준을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기준이 123만 원으로 올라가니까 김 씨 할아버지의 소득 인정액 118만 원은 이제 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5만 원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김 씨 할아버지는 내년 1월에 다시 신청하실 겁니다. 주거급여로 월 30만 원 정도를 지원받으시면 1년에 360만 원입니다. 노후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2인 가구, 3인 가구도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시는 2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약 430만 원으로 올라가고 주거급여 기준은 약 206만 원이 됩니다. 합산소득이 206만 원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 작년보다 약 10만 원 올라갔습니다. 손주와 함께 사시거나 자녀 한 분과 함께 사시는 3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이 약 510만 원, 주거급여 기준은 약 264만 원입니다. 합산소득이 264만 원까지 가능하니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넘으셨던 분들이
입원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주거급여 지원 금액 자체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월세를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집 수리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금액은 지역과 가구 인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전국을 4개 급지로 나눕니다. 1급지가 서울, 2급지가 경기 인천, 3급지가 광역시와 세종시, 4급지가 그 외 지역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1인 가구는 월 최대 35만 원 이상을 지원받습니다. 작년보다 3만 원이 올랐습니다. 경기나 인천에 사시는 1인 가구는 월 최대 30만 원 수준이고 3급지는 25만 원, 4급지는 20만 원 정도입니다. 가구원 수가 많아질수록 상한액도 올라갑니다. 서울에 사시는 2인 가구는 월 최대 45만 원 수준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제 월세가 상한액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 나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혼자 사시는데 월세가 20만 원이라면 상한액이 35만 원이어도 실제로 받으신 건 20만 원입니다. 반대로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상한액인 35만 원이 나오고 나머지 15만 원은 본인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상한액 이하 집을 구하시는 게 월세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방식이 다릅니다. 월세 지원이 아니라 수선 유지 급여, 즉 집수리 비용을 지원받으십니다. 경보수는 250만 원, 중보수는 570만 원, 대보수는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지붕을 고치거나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벽을 수리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된 노후주택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정말 필요한 지원입니다.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운 낡은 집에서 사시는 분들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입주하시면 동시에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같은 LH 임대주택에 사시면서 주거급여를 신청하시면 실제로 내시는 월세에 대한 지원을 받습니다. 임대주택 월세는 10만 원, 20만 원 수준으로 저렴하니까 주거급여로 전액 커버됩니다. 사실상 무료로 사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변화는 재산 심사 방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억울하게 탈락하신 분들 중에 이 재산 문제로 피해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시적으로 큰돈이 들어왔다가 나간 경우입니다. 자식이 병원비로 1,00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그 돈으로 수술도 하고 약도 사고 다 썼는데 조사 시점에 통장에 500만 원이 남아 있으면 기존에 이걸 그냥 재산으로 잡아버렸습니다. 치료비로 쓴 돈인데 일시적으로 들어온 돈인데 재산으로 보다니 정말 억울하셨을 겁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아서 부채 갚고 치료비로 쓰고 생활비 쓰고 다 썼는데 조사 시점에 통장에 잠깐 남아 있었다는 이유로 재산으로 잡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것이 달라집니다. 사용 내역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돈이 어디서 왔고 어디에 썼는지를 확인합니다. 치료비로 썼으면 병원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채를 갚는 데 쓰셨으면 상환 증빙 서류를 내시면 됩니다. 집 수리에 쓰셨다면 수리비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훨씬 합리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최 씨 할머니 사례를 보겠습니다. 76세이시고 혼자 사십니다.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으십니다. 작년에 아들이 1,50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아프신 어머니를 위해서 모아둔 돈을 보낸 것입니다. 최 씨 할머니는 그 돈으로 무릎 수술에 800만 원, 보청기 구입에 200만 원, 보일러 교체에 3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사용하셨습니다. 남은 200만 원 중 조사 시점에
통장에 1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존 방식이라면 이 돈이 재산으로 잡혀서 탈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에선 다릅니다. 수술비 영수증, 보청기 구입 영수증, 보일러 수리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1,300만 원은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통장에 남아있는 100만 원만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정말 합리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로 사용하신 경우에는 병원 진료비 영수증, 약국 영수증, 의료기기 구매 영수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부채를 갚는 경우에는 상환 증명서와 은행 거래 내역서를 내시면 됩니다. 주거비로 쓰신 경우에는 집 수리비 영수증이나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조사비로 쓰신 경우에는 부의금 영수증이나 청첩장도 증빙이 됩니다. 영수증이 없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래전 일이라 영수증을 못 챙기셨다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의 경우 전화해서 몇 년 몇 월에 받았던 진료 영수증을 재발급해달라고 하시면 가능합니다. 은행 거래 내역도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 방법이 없으시면 직접 소명서를 쓰시면 됩니다. 언제 어디에 어떻게 돈을 사용했는지 직접 작성해서 내시면 담당 공무원이 해당 기간에 확인해서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최대한 증빙을 모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어르신들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이 대폭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일반 임대주택과는 다릅니다. 단순히 집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집과 복지 서비스가 함께 결합된 형태입니다. 건물 1층, 2층에 복지관이 있고 식당도 있고 헬스케어 시설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실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아래층으로 내려오시면 필요한 것들이 다 해결되는 구조입니다. 시설 면에서도 어르신들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계단 오르내리기 힘드신 분들도 걱정이 없습니다. 복도도 넓어서 휠체어나 보행기를 사용하기 편합니다. 화장실에는 안전 손잡이가 있고 미끄럼 방지 바닥재가 깔려 있습니다. 비상벨도 설치되어 있어서 응급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사 서비스가 있습니다. 1층 식당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제공합니다. 혼자 사시면 밥 차리기 참 힘드시잖아요. 아래층으로 내려가시면 따뜻한 밥을 드실 수 있습니다. 유료이긴 하지만 한 끼에 3,000원에서 5,000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건강관리 서비스도 있습니다. 간호사가 상주하면서 혈압이나 혈당을 체크해드리고 약 드시는 시간도 알려드리고 건강 상담도 해드립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체조, 요가, 걷기 프로그램을 함께 하시니까 건강도 챙기시고 이웃 어르신들과 친해지실 수 있습니다. 여가 프로그램으로는 노래교실, 미술치료, 영화 상영, 독서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혼자 계시면 외롭고 심심하신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정말 생활이 달라집니다. 긴급 대응 시스템도 갖춰져 있습니다. 집에서 쓰러지시거나 응급 상황이 생기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바로 직원이 올라와서 119에 신고합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이 시스템이 정말 안심이 됩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고령자 복지주택을 기존보다 3배 수준으로 늘려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수요가 워낙 많아서 경쟁률이 10대 1에서 20대 1에 달했는데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입니다. 새로 짓는 것뿐만 아니라 20, 30년 된 노후 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해서 복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됩니다. 낡은 단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달고 1층을 복지관으로 만들고 내부도 전면 개보수합니다. 이미 그 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추가 비용 없이 자동으로 복지주택 거주자가 되시는 겁니다. 입주 조건은 만 65세 이상, 무주택, 소득 재산 기준 충족이 기본입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 독거 어르신, 75세 이상 고령,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신청은
LH 사이트에서 하시거나 거주지 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공고가 나오는 즉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쟁이 치열하니 서두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제 내가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모의 계산 메뉴가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계산해서 신청 가능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이 모의 계산 결과가 신청 가능으로 나오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불가라고 나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의 계산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고 실제 심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신청해 보시고 탈락하시더라도 60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탈락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탈락했는지 이유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가액 때문인지, 소득 때문인지, 재산 때문인지 정확한 이유를 아셔야 다음에 신청할 때 준비를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 문제라면 사용 내역 증빙 서류를 더 꼼꼼하게 준비해서 이의 신청을 하시면 통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무료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복지관에도 상담 서비스가 있습니다.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시면 됩니다. LH 고객센터 1600-1004로 전화하셔도 임대주택 관련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서류로는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소득 관련 서류로는 국민연금 수급 증명서, 기초연금 수급 증명서,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은 근로소득 원청 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재산 관련 서류로는 차량 등록증, 부동산 등기부 등본, 예금 잔액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용 내역 증빙 서류는 해당되시는 분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병원 영수증, 부채 상환 증명서, 수리비 영수증 등입니다. 신청 시기도 중요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는 신청 후 약 한 달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임대주택은 예비 입주자 선정까지 한 달, 실제 입주까지는 물건이 나와야 하니 몇 달에서 1,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대기 순번을 빨리 받으실수록 유리합니다. 주거급여 20만 원을 매달 받으신다면 1년에 240만 원입니다. 한 달 늦으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탈락했는데 또 신청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꼭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준이 바뀌었으니 다시 도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작년에 탈락하셨다는 이유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차를 나중에 바꿔도 되나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수급자로 선정된 후에 갑자기 비싼 차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매년 재산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적발되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고장나서 비슷한 가격대의 차로 교체하는 건 괜찮습니다. 자녀가 보내주는 돈은 소득인가요? 정기적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으시면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기적으로 의료비나 특정 목적으로 받으시는 경우에는 사용 내용만 잘 증빙하시면 소득이나 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나 따로 사는 자녀 재산이 많으면 불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 재산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같이 사는 가족만 봅니다. 따로 사는 자녀 재산도 보지 않습니다. 예금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명확한 예금 상한선은 없습니다. 집, 예금, 차 등을 합산한 총 재산 기준 내에 있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금 3천만 원 이하라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 이상이면 소득 인정액 계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전혀 들지 않습니다.
서류 발급 비용이 몇천 원 정도 들 수는 있지만 신청 자체는 완전 무료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2026년 임대주택과 주거급여의 5가지 핵심 변화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차량가의 기준이 4,2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중형차, 전기차를 소유하고 계셔도 이제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1인 가구는 7.2% 인상되어 소득 인정의 기준이 123만 원이 됩니다. 작년에 아깝게 떨어지신 분들 꼭 다시 도전해 보세요. 셋째, 주거급여 지원 금액이 올라갑니다. 서울 1인 가구는 월 최대 35만 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재산 심사가 합리적으로 바뀝니다. 사용 내역 증빙을 하면 인정받으실 수 있으니 영수증을 꼭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고령자 복지주택이 크게 늘어납니다. 집과 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작년에 떨어지셨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차 때문에 소득 몇만 원 차이로 일시적인 목돈 때문에 억울하게 탈락하셨던 분들 모두에게 다시 기회가 생겼습니다. 주변에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정보를 아는 사람이 혜택을 받습니다. 모르면 아무리 자격이 되셔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가족분들, 이웃, 어르신들께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유용한 복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SK정책센터는 앞으로도 어르신들과 저소득 가구분들께 꼭 필요한 정책 정보를 정확하고 쉽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6년 여러분 모두 안정적인 주거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꼭 도전해 보세요. SK정책센터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